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서와 도전 네 개의 강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질서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재자들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독일의 히틀러 나와가지고 Es ist die Ordnung, 질서라 이건데 질서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질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나는 질서를 수호한다. 질서를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도용해가지고서는 나중엔 그 질서를 깨뜨리고 전쟁을 하고 독일 민족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고 죽는 파멸하는 그런 데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대한 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질서에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서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질서의 원래 저작권은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창조주가 창조하신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원저작자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질서를 도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질서가 거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질서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어떤 아주 그릇된 마음가짐, 뭐 정치가라든가 독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이것을 도용을 해서 질서를 깨뜨리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때 주리우스 시자도 그렇습니다. 거의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질서를 지킨다고 나오고 질서를 강조하고 그러고는 그 질서를 도용합니다. 그래서는 그 질서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지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이야기에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진화는 그거는 우연히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계획이 없고 의도가 없고 목적이 없이 우연히 생긴 겁니다. 무테이션에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임의로 셀렉션 하는 겁니다. 셀렉션 하는데 방향이 있고 무슨 의도가 있고 미리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셀렉션입니다. 진화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그 진화해서 생명체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는 그것이 무질서한 겁니다. 우선 그 유전학에서 밝힌 거는요, 같은 종이나 같은 과에서는 절대로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고릴라가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유전학적으로 보면 남아있고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유전학에서는 그 과가 달라요. 같은 종 내에서도 과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진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찰스 다윈이 얘기한 말하자면은 뭐 인간이 2발로 걷는 직립 인간이 4발로 걷는 짐승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과 비슷한 유언인인 오랑구땅이나 고릴라나 뭐 이렇게 했다 그것이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진화는 유전학에서 밝힌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거라 하더라도 뭐 고양이하고 호랭이하고 같은 과입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진화해서 호랭이가 된다든가 호랭이가 진화해서 고양이로 변한다든가 그런 법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이 많이 수정되고 있는 것은 유전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진화가 왜 안 되느냐? 왜 그 유전학에서 보면은 그냥 정지되느냐? 종의 진화가 정지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것은 답이요.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뀌어질 수 없는 과가 바뀌어간다. 종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진화가 될 수 없게끔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요즘 그 과학적인 데에서 밝혀낸 것은 창조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개념에 속한 한도 내에서 변화가 가능하고 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찰스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종과 과가 변화가 오는 그런 식으로,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사람이 또 무슨 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갈매기가 독수리가 되고, 이러한 진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 집신벌레가 진화해서 공룡이 된 것이 무슨 그런 고고학자들이 화석이나 이런 것으로 연구하면은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유전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집신벌레는 집신벌레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공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신벌레 자체가 그것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작은 동물의 개체가 모여서 집단 형식의 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콜렉티브 에볼루션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체인데 그것이 서로 모이고 성질이 같은 과고 보니까 붙어서, 같은 종의 같은 과입니다. 붙어서 하나로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10개, 20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일으킨다. 엄밀히 따지면 진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개체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붙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일으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신벌레라는 게 아주 큰 것이 있었어요. 발이 많이 붙었고 그런 것이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그게 몇 억 년을 지나면서 공룡이라는 것이 거기로부터 진화되었다, 파생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유전공학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과 과가 다른 종과 다른 과로 변질이 되는 그런 면의 그 진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신벌레는 집신벌레에서 조금 형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네 발로 되고 안에 내장도 바뀌고 이래서 다른 과의 공룡이라는 그런 것으로 변한다. 그런 것은 유전학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집신벌레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공룡의 그 초기, 공룡의 초기는 발도 짧고 겨우
땅에 붙어서 다니는, 그리고 몸체가 납작하고 그렇게 생긴 공룡이고 머리가 발달하고 그런 것이 점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째서나 그 쥐라기와 백악기에 와서는 공룡들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진화해서 됐는지 아니면 공룡이 또 별도로 생겨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창조의 어떤 그런 질서, 창조의 질서는 예술성과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한 창조의 질서를 볼 때는 공룡들이 쥐라기와 백악기에 지구에 아주 그냥 꽉 찼다. 지구에 뭐 편만해 있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진화의 세계에서 종착점에 와서 더 이상 변모되지 않고 그 쥐라기와 백악기의 공룡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가. 그랬는데 그 공룡들이 막 먹고 살 게 없고 많이 번식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이랬어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아주 그 무시무시한 장소고 어지러운 거고 그 창조의 예술성이나 창조의 그 가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제가 추측하고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족들을 멸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했어요.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입니다. 그 500만 년 전에 북극성이 생기고 남십자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구를 특별히 감찰하는 두 개의 별이 생겼습니다. 남쪽에는 4개의 별이 있어서 십자가 형태고 북쪽에는 북극성입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자전하고 하는 그 축을 북극성과 남십자성이 통제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50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 6,500만 년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그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그 소행성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그 지구상에 서식했던 생명체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유카탄의 흙가루가 약 200조 톤이 성층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에 있는 습기와 합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된 그러한 이불 같은 거대한 것으로 지구를 완전히 쌌어요. 둘레가 4만 킬로미터가 되는 지구를 공의 형식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차단되고 태양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1,000만 년이 지나갔어요. 자연적으로 그것이 다 벗겨져 가지고 원래 지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500만 년서부터 1,000만 년을 빼면은 5,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 그 제2의 창조, The Second Crea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소위 그 질서, 창조의 질서는 예술성과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진화에는 뭐 질서가 없다. 진화의 무질서와 창조의 질서, 이러한 내용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그 연구가 부족되어서 잘못된 것도 있고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글쎄 그게 아닐 텐데 이러한 회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지구가 45억 년 좀 넘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2의 창조가 생겨서 이렇게 예술성으로 아름답고 가치가 부여된 이 지금의 세상,
이 창조된 세상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역사 전체 45억 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5,500만 년 전의 일인데도 인간이 창조돼서 인간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만 년 전. 또 더러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그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이 365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년이 못 됐죠.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한 것은. 그러면은 5,500만 년 전에 포유류가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것이 그 진화된 공룡과 이게 다른 것이 공룡이나 무슨 악어나 뱀이나 이런 것은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포유류는 몸에서 생명이 거의 성장돼 가지고서는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출산된 새끼들을 어미가 보호하고 기르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감과 보호하겠다는 충동과 지킨다, 사랑한다 이런 것은 윤리적인 가치입니다. 그 포유류의 동물들은 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를 본능 속에 담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의 창조의 그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심미적인 예술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시작돼 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서식류, 생쥐류, 그 다음에는 여우나 무슨 그런 거, 조금 더 큰 거, 늑대, 이런 거.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굽이 있는, 발에 굽이, 딱딱한 굽이 있는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다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출산해내서 기르는데 책임감도 있고 보호도 하고 사랑하고 그런 윤리적 가치가 주어진 포유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받은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창조, 즉 제2의 창조, 세컨드 크리에이션입니다. 제1의 창조는 그냥 빅뱅이 있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생겨난 우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주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뱅 했을 때 온도가 얼마고 그 온도가 하강하고 있는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이 그 제1 창조에서의 그것도 질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죠. 그러나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디자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으로 창조된다. 말씀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고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예술성을 높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의 극치에 도달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창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5,500만 년 이전에, 즉 공룡들이 아주 살고 있을 때에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나무들은 또 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500만 년 이후에 창조된 그 식물들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주 그 꽃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것입니다. 예술적인 창조입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창조의 질서, 그거에 대한 도전, 질서와 도전이라는 거 5번째 강의에서 우리 인간이 혹간 이 질서를 아름다운
예술성과 가치 기준을 도용해서 정치에 독재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창조의 질서가 어느 그 나쁜 인간에 의해서 도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섯 번째 질서와 그 도전, 질서와 도전, 이게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